안녕하세요. 구진모 교수입니다. 오늘은 3장 지금 벌써 거의 2주 가까이 배우고 있죠. 근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인 이제 순물질의 열물성치를 어떻게 찾는지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물성치를 찾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들어가기 전에 또 꼭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스테이트 파스츄레이트예요. 서로 독립적인 두 개의 강성적인 성질이 있으면 나머지 물성들은 결정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우리가 두 개의 강성적인 프로퍼티를 결정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게 뭐냐면 강성적인 두 개의 성질을 우리가 나열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나머지 제3의 물성치를 찾는 그런 형식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럼 물성치를 찾는 테이블은 여러분들 책에 저 뒤에 보면 그 어펜딕스 A-4, A-5, A-6 해서 A-8까지가 이제 물에 관련된 물성표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테이블 A-4하고 A-5는 포화 포화 물이죠, 물. 그래서 세츄레이티드 워터 테이블인데 하나는 온도 기준으로 나와 있는 템퍼레처 테이블이고요. 하나는 압력 기준으로 나와 있는 프레셔 테이블입니다. 이 두 개는 사실은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이 둘은 서로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자, A-6은 이제 과열증기, 물의 경우 과열증기일 때 그 물성치를 찾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A-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포아 액체인 경우, 그 다음에 A-8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뭡니까 얼음하고 워터 베이퍼, 얘가 그 서블리메이션, 그러니까 승화 관련해 되어 있는 그런 물성치가 이제 되겠죠. 그럼 얘는 그러니까 삼중점의 압력 그 밑에 쪽을 의미하겠죠. 승화가 일어나려면 그거보다 낮은 그 압력이어야 되니까요. 자, 왜 이런 물성치 테이블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그 연력학적인 물성치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기는 너무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뭐 PV는 RG와 같은 간단한 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너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어떤 연력학적인 물성치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과정을 그런 계산 대신에 표로 제공을 하게 되면 금방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주로 이제 물 수증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계공학에서는 뭐냐 하면 어떤 열이나 이런 걸로부터 일을 얻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그런 기계가 뭐냐면 발전소예요. 물에다 열을 줘서 수증기를 발생을 시키고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같이 돌리고 그래서 전기가 나오고 매개체로 주로 물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물에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하고 수증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아까 그 테이블들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 테이블들도 전부 다 이제 물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근데 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물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한 물질에 대해서도 그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테이블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 테이블 A-4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turated water, 그러니까 포화 액체도 있고 포화 증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도움을 그렸을 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PV 선도건, TV 선도건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도움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 라인 여기가 이제 요 점이 뭐예요? 요 점이 임계점이었죠. 요 전에 있는 요 라인들 여기가 V고 여기가 뭐 T일 수도 P일 수도 있어요. 물론 모양은 좀 다르지만 자 그랬을 때 요 라인이 뭐냐면 여기 요 라인 위에 있는 놈들이 전부 다 얘가 포와 액체인 놈들이죠. 그 다음에 요 라인 위에 있는 게 포와 증기인 놈들이죠. 그래서 요 두 개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라인에 있는 성질들을 내가 온도에 따라서 내가 온도가 얼마일 때 얘의 성질들이 얘가 얼마냐 혹은 압력이 얼마일 때 얘의 값이 얼마냐를 갖다 나타낸 게 테이블 4 혹은 테이블 5예요. 사실 이 두 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T인 경우나 P인 경우나 요 도움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내가 T냐 P냐에 따라서 템퍼러처가 일정할 때에 내가 얘가 얼마냐, 프레셔가 일정할 때에 요 라인에서의 그 값이 얼마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테이블 A-5와 A-4와 A-5는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슈퍼히티드 워터 같은 경우 어때요? 요 포화 증기선 바깥쪽에 있는 요 놈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봅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츄레이티 슈퍼히티드 워터가 거기라고 얘기를 했고 컴프레스드 리퀴드 워터 같은 경우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이쪽에 있는 놈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티드 아이스 워터 베이퍼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뭐 그 전에 있었던 그 테이블에 보면 승화가 일어나는 이제 그쪽에 관련된 그런 물성치를 보통 나타내는데요. 주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많이 이용할 내용들은 요 세 개예요. 요 네 번째 요 놈은 사실 이 테이블이 주어지면 이 테이블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거 대신에 앞에 있는 요 두 개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요거는 요게 대신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그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프레셔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데 그렇다 그러면 얘가 세츄레이티드 상태라고 해서 얻어도 이 물성치의 차이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가 조금 있으면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인터널 에너지라는 것도 배웠었고 했는데 그 물성치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뭐 온도, 압력 또 뭐가 있었죠? 우리가 뭐 비체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널 에너지도 있었어요. 얘는 라지 U는 이게 인터널 에너지긴 하지만 얘는 어땠어요? 얘는 동량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테이블라이즈를 할 수는 없어요. 얘를 매스로 나눈 스몰 u 얘는 그 사실은 요 세 개 중에 어느 두 개가 그 독립적인 두 개가 결정이 되면 얘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배울 게 H라는 거. 얘는 엔탈피라는 게 있어요. 엔탈피. 엔트로피와는 다릅니다. 엔트로피는 일반적으로 S라고 쓰는데요. 이건 엔트로피고요. 아직까지 둘 다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엔탈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엔탈피는 쉽게 계산이 가능한 게 U를 알면 인터널 에너지 더하기 P 곱하기 V예요. 그 조건에서의 P와 V를 갖다 곱해주면 그게 H 값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몰리에라고 하는 양반이 이제 터빈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뭐 이때도 당연히 이제 뭐 전기 만들거나 뭐 어떤 웍을 만드는데 고민을 많이 하던 시대였었던 것 같아요. 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챕터 3가 끝나고 나면 챕터 4부터는 이제 닫힘계 그 다음에 이제 개방계로 나갈 텐데 이 H라고 하는 건 이 개방계에서 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자주 쓰이게 되는데 하여튼 H라는 게 테이블에 이제 주어질 거다. 여기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얘가 포맷 이제 강성적인 성질일 때는 이렇고 그게 아니라 종량적인 성질일 때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양변에다 M을 매스만큼을 갖다 곱해주면 되겠죠. 이건 이제 5장에서 우리가 이제 오픈 시스템을 공부하는 5장에서 주로 공부를 하게 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챕터란다. 이제 그 테이블들을 이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 갈 건데요. 맨 처음에 볼 게 이제 테이블 A-4와 A-5 여러분들 책에 테이블 A-4와 A-5와 같은 테이블을 먼저 볼 거예요. 만일에 온도가 주어지게 되면은 온도 기준에서 뭔가를 찾아야 되면은 A-4, 그다음에 압력 기준으로 뭔가를 찾아야 되면 A-5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그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요
그거 말고 다른 자료를 이용해서 우선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그 테이블 A-4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온도가 요게 뭐죠? 한번 봅시다. 어디 여기 와서 여기군요. 예. 요 온도가 요게 뭔가요? 요거랑 요 압력을 보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삼중점이에요. 삼중점에 대한 거고 그때의 여기 보시면은 세츄레이티드 리퀴드 그러니까 포화 액체에서의 비체적은 얼마고 그때 이제 그 뭐야 세츄레이티드 베이퍼 즉 포화 증기의 비체적이 얼마다 요 사이의 차이가 가장 크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베이퍼 돔 있을 때 가장 아래쪽에 있는 놈이니까 이 사이에 비체적의 차이가 가장 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각각 점에서의 세츄레이티드 리퀴드에서의 인터널 에너지 그 다음에 이게 세츄레이티드 베이퍼에서의 포화 증기에서의 인터널 에너지를 의미하고 요거는 요 둘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엔탈피 방금 얘기했던 엔탈피가 있는데요. 엔탈피도 여기 HF는 이제 세츄레이티드 이제 리퀴드 상태고 HG는 세츄레이티드 베이퍼 상태고 요 사이를 요 사이에 요것과 요거 뺀 값이 요 값이 되게 됩니다. 엔트로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온도가 50도라고 한다 그러면 현재 50도인데 얘가 포화 상태다라고 하면은 압력이 12.35kPa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때 50도에서의 스츄레이티드 리퀴드의 다시 포화 액체의 비체적은 0.001인데 여기 보시면 비체적은 포화 액체의 비체적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뭐 이렇게 포화 상태에서 내가 압력이 바뀐다 하더라도 혹은 그 낮은 온도에서 이제 이 온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요 어때요? 요 비체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거의 일정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찬가지로 50도였을 때, 그때의 포화 증기 상태에서의 비체적을 보면 요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비체적들 사이의 차이는 가장 큰 데가 여기 그 삼중점에서죠. 여기서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보다 한 10분의 1도 안 되죠. 뭐, 한 거의 20분의 1 정도 사이의 차이 정도가 이제 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50도에서의 그 뭡니까? 세츄레이티드 그러니까 포화 액체 상태에서의 그 내부 에너지, 그다음에 포화 증기 상태에서의 내부 에너지, 뭐 포화 액체 상태에서의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거는 포화 증기에서의 내부 에너지에서 빼기 포화 액체에서의 내부 에너지를 한 값이 요게 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엔탈피도 그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액체 포화 증기일 때랑 그리고 그 사이 그 차이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엔트로피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테이블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다른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 테이블 A-4를 이제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테이블 A-4하고 테이블 A-5는 이제 같은 테이블이고 온도가 주어진 경우에 A-4, 압력이 주어지면 A-5를 갖다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그 테이블의 일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테이블의 맨 위에는 삼중점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맨 첫 번째 컬럼이 그때 그 전에 보셨던 거에 보면 맨 첫 번째 컬럼이 스페시픽 볼륨이었고 그다음에 인터널 에너지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 스페시픽 볼륨인 부분이고요. 그때 이제 포화 액체인 경우, 포화 기체인 경우에 요 그 비체적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VF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런 포화 액체 상태에서의 어떤 비체적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포화 증기에서이겠죠. 포화 증기에서의 비체적으로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우리 테이블에는 없었지만 VFG라고 하면은 여기 VG 빼기 VF다. 내가 그 상변화를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압력을 유지하면서 상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에 상변화가 되면서 늘어나는 뭐 비체적 만큼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엔탈피 오브 베이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어진 그 온도나 혹은 프레셔에서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단위 질량이 그 기화하는 데 필요로 하는 그 에너지를 HFG 이제 그 엔탈피 오브 베이포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그 물질이 베이포라이제이션 할 때 필요로 한 거는 엔탈피라는 거죠. 인터널 에너지가 아니라 그것도 나중에 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크게 공부한 건 없지만 지금까지 했던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이그젬플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 3점 이그젬플 3-1인데요. 어떤 요 용기 내에 그 세츄레이티드 이제 리퀴드니까 포화 액체 상태네요. 포화 액체 상태고 그다음에 온도가 90도래요. 포화 액체 상태라 그러면은 어때요? 그때부터는 내가 온도가 주어지면 그걸로부터 뭘 알 수가 있어요? 포화가 됐다라고 하니까 프레셔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 다행히도 저번에 붙었었던 그 테이블 한번 볼까요? 요 테이블을 좀 키워서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지금 온도 이게 그 테이블 A-4의 일부예요. 테이블 A-4를 그대로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온도가 얼마나 그랬냐면 90도예요. 90도고 얘가 A-4는 온도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정보를 포화 상태에서 얻을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90도라고 한다면 그때의 자, 우리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P saturation 뭐라 그랬죠? Function of T saturation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를 알면 내가 지금 포화 상태이고 그때 온도를 알면 내가 세츄레이션 상태에서의 압력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얼마죠? 70.183.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화 상태 액체 물이라는데 프레셔 그럼 얼마예요? 70.183 킬로파스칼이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전체 부피가 얼마냐? 내가 지금 현재 여기 돌아와서 보니까 주어졌을 때 지금 포화 액체라 그랬고 포화 액체의 비체적이 이거라 그랬으니까 얘는 뭐예요? VF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VF는 매스 곱하기 VF잖아요. 라지 V잖아요. 그러면 전체 VF는 얼마예요? M 곱하기 VF가 되겠네요. 스몰 VF. 그러면은 스몰 VF가 앞서서 여기 보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자 2.3593 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이에요. 얘가 50kg이고요. 단위 이거 꼭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2.3593 얼마라고요? 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이래요.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요거 킬로그램이 없어지게 되니까 결국에 이거 두 개를 곱한 약 한 100 정도가 되겠죠. 뭐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보시면 알 텐데 한번 볼까요? 네, 0.0518이네요. 0.0 가만 있어 보자.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했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2점 얼마라고 한 건 이건 뭐예요? 얘는 VF가 아니라 얘는 VG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썼어요. 이게 아니라 0.001036이 돼야 되겠죠. 예, 여기 다시 테이블에 보시면 요 놈을 사용해야 되겠죠. 요 놈을 사용해서 보면 0.00518 미터 삼승이 이제 되게 됩니다. 만일에 이게 세츄레이티드 베이퍼였으면 아까 썼던 요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건 현재 세츄레이티드 그 리퀴드 상태라고 하니까 이걸 곱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문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저도 책을 한번 볼게요. 피스톤 실린더 시스템이고, 0. 그러니까 전체 V가 0.06m 삼승이에요. 그리고 그 압력이 350kPa이고, 이랬을 때 이 실린더 내 프레셔를랑 이런 거 갖다가 프레셔하고 매스를 갖다 구해라라고 하는 거네요. 지금 주어진 게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레셔가 지금 350kPa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테이블 A-5를 보셔야 돼요. A-5를 보시면 지금 요거는 제가 테이블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여기 지금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350kPa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세츄레이션 템퍼러처를 보면 138.86도예요. 왜냐면 얘가 세츄레이티드 상태니까. 예? 그러면은 얘가 136.86도이고요. 여기 그림에 그려져 있네요. 근데 이 그림에서 찾은 게 아니고 이게 어디서 찾았냐면 테이블 A-5에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온도가 138.86도고요. 현재 포화 수증기라 상태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VG를 알 수가 있죠. 그게 얼마냐 하면 0.52422네요. 0.52422 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이에요. 그러면은 온도는 이렇게 해서 구했고요. 질량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앞서서 보신 바와 같이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전체 V는 어떻게 돼요? M 곱하기 스몰 v인데 현재 세츄레이티드 베이퍼 상태니까 VG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여기 M에다 지금 현재 내가 VG를 알고 V를 아니까 이걸로부터 맷을 구할 수가 있는데 V가 얼마였냐면 0.06이었고 얘가 미터 삼승이고요. 그다음 얘는 0.52422 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이 되겠죠. 자, 이걸 갖다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그건 여러분들 책에 그냥 솔루션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 넣겠습니다. 보시면은 0.114 kg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충 그 정도 나오겠네요. 이거 나눠보면 6으로 5로 나누면은 1. 얼마가 될 테니까 대략적으로 그 정도 값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그젬플 3.3을 한번 볼까요? 얘는 뭐였냐면 200g의 세츄레이티드 리퀴드 워터가 그 완전히 증발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100kPa 상태에서 이제 얘가 거의 일기압이네요. 얘가 그 증발을 해서 했을 때에 200g에서 얘가 이제 그 200g의 그 물이 들어가 있고 얘가 그 컨스탄트 프레셔 상태에서 이베포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니까 얘가 피스톤 실린더 이렇게 있을 때 얘가 그 커져 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요 포인트에서 세츄레이티드 그 리퀴드 상태에서 세츄레이티드 베이퍼 상태로 이제 변해 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 볼륨 체인지가 얼마냐?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어요? 프레셔가 주어져 있으니까 테이블 A-5를 가야 되겠죠. 테이블 A-5에 가셔서 지금 얘가 100kPa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100kPa일 때에 끓는 점이 얼마냐? 99.61도예요. 그러면은 내가 T는 99.61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볼륨 체인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내가 VG-VF가 델타 V가 되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가 이제 얘가 스몰 V가 될 거고 얘가 아마도 프레셔일 거예요. 프레셔가 될 테고 이 킬로파스칼 단위겠네요. 이걸 보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의 V가 얼마였냐 하면
거의 0.001이겠죠. 뭐 보나 안 보나 비슷할 때 0.001079 요만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이제 베이퍼가 되는 순간 얼마냐면 그때가 1043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그 전에 걸 갖다가 읽었어요. 어, 100kPa에서 그 다음에 1.6941이네요. 1.6941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미터 3승 퍼 킬로그램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느냐? 요 둘 사이가 1.694 빼기 0.001043 뺀 다음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델타 V가 나올 텐데 얘 단위가 미터 3승 퍼 킬로그램이에요. 그럼 볼륨 체인지를 구하려고 그러면 이 매스를 갖다 곱해야 되는데 지금 매스가 실제 델타 V는 어떻게 되냐면 M 곱하기 스몰 델타 V가 되게 될 텐데 얘가 0.2kg이잖아요. 0.2kg에 여기 나온 요식 그걸 갖다 곱해주면 미터 3승 퍼 킬로그램 곱해주면 델타 V가 나오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는 얼마나 지금 넣어야 되느냐. 사실 얘가 이제 변화하는데 필요한 게 델타 H예요. 델타 H. 델타 H는 HFG로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100kPa에 HFG가 얼마로 나와 있냐면 2257.5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스를 갖다 더 곱하면은 델타 H가 되겠죠. 매스를 더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매스가 지금 0.2kg에 그다음에 곱하기 2257.5 kJ per 킬로그램을 해주면 내가 실제 요 곱한 값이 어떤 킬로줄이라고 하는 그때 실제로 에너지가 이제 들어간 그 양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왜 델타 U가 아니라 델타 H냐? 그거는 다음 챕터에 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얘가 만일에 부피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아마 U에 관련이 되어 있을 텐데 얘가 부피의 그 변화에 관련이기 때문에 델타 H가 되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왜 얘가 델타 H냐라는 것보다는 테이블을 어떻게 찾느냐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포화 액체와 포화 수증기의 혼합물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그게 만약에 이기zem플 3.3이라 그러면은 내가 이쪽에 있을 때는 요 점에 있을 때는 어때요? 전부 다 포화 액체죠. 요 점에 있을 때는 다 포화 증기인데 이 중간에 어떤 점에서의 나의 물성치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얘기를 요 슬라이드에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혼합물 중에 증기상이 갖는 그 물질의 그 비율을 우리가 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건도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그 건도라는 놈을 x라고 만일에 나타낸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x라고 하는 어떤 기호로 나타낸다 그러면 x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전체 혼합물의 매스가 m 토탈이라고 해요. 얘는 뭐죠? 그러면 m 세츄레이티드 리퀴드하고 그 다음에 m 세츄레이티드 베이퍼의 그 매스의 합이 되겠죠. 그거 분의 그 베이퍼의 질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x라는 값이 0인 경우에는 전부 다 포화 액체인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1인 경우에는 전부 다 포화 수증기가 되겠죠.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내가 요 위에는 요 식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x는 m 리퀴드 플러스 m 베이퍼의 m 베이퍼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해 보면 x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예, 베이퍼 MV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얘가 만일에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0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 전체 질량 중에 얘가 m 토탈인데, 뭐 그냥 이대로 보는 게 가장 쉽긴 하겠네요. m 토탈 분의 mv인데, 내가 포화 액체인 상태라 그러면은 mv가 0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인 경우가 뭐냐면 모든 이 토탈 매스가 토탈 베이퍼가 되는 거니까 1이 되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변화를 건도 입장에서 보면 건도가 0에서 1로 변화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상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상변화 중에만 의미가 있고요. 만일 상변화 중이 아니라 내가 포화 그 유체거나 액체거나 혹은 과열 증기 상태에서는 이 건도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변화 중에는 얘가 독립적인 강성적인 성질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상변화 중에는 P하고 T는 서로 그 독립적이지 않다 그랬잖아요. 종속적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변화 중에 어떤 물성치를 알려 그러면은 뭐가 필요했냐면은 뭐 TV를 안다든지 혹은 PV를 안다든지 하는 건 괜찮은데 PT는 안 된다 그랬죠. 얘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TX나 PX 같은 것도 돼요. 이해가시죠? 혹은 여기 있는 P나 T가 아까 봤었던 U나 여기 있는 놈들은 U나 H나 S로 바뀌어도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상변화 중에는 요 X라고 하는 이 건도도 독립적인 강성적인 성질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성적인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 종량적이지 않다라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건도가 예를 들어서 1kg 중에 500g은 물이고 500g은 액체고 500g은 기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내가 그 연력학이라고 하면 어떻다 그랬어요? 얘가 그 내가 잡은 시스템 내가 전부 다 균질하게 혹은 균일하게 상이 섞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절반으로 자른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250g의 액체랑 250g의 그 증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강성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져도 변화해도 그 퀄리티 X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또 봅시다. 포화 액체의 성질은 포화 액체 홀로 있을 때나 포화 수증기가 같이 있을 때나 늘 마찬가지다. 늘 같다. 반대로 포화 수증기의 그 성질은 포화 수증기 혼자 있을 때랑 포화 액체랑 같이 있을 때랑 늘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도가 이렇게 X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뭡니까, 요걸 갖다가 계산하고 싶다라고 합시다. 부피. 내가 비체적으로 갖다 계산하고 싶을 때 어떻게 되냐면, 실제 비체적이, 전체 체적이 어떻게 돼요? 전체 체적은 V 토탈은 V 리퀴드 더하기 V 베이퍼가 되겠죠. 여기서 뭐 가스, 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MF에 VF가 되겠죠. 더하기 MG에 VG가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M 곱하기 이 전체를 나타내는 V가 되겠죠. 전체를 내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얘가 리퀴드 상태에서는 내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리퀴드 상태를 나타내는 이놈은 리퀴드의 성질을 베이퍼를 나타내는 요쪽에서는 베이퍼의 성질을 갖는다 이거죠. 내가 중간에 있는 경우에 그 상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도중에도 양변을 M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 M분의 MF 그다음에 VF 더하기 n분의 mg의 vg 이렇게 되게 되는데 얘가 뭐예요? 얘가 x죠. 그럼 얘는 뭐예요? 1-x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 v는 스몰 v는 1-x의 vf 더하기 x의 vg 자 이런 식으로 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보면
VF 더하기 X의 VFG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얘가 건도가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VF가 되게 되고, 건도가 100%가 돼서 1이 돼가지고 얘가 되면 이거 자체가 뭐냐면 VG 빼기 VF니까 VG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VF부터 VG까지 X에 따라서 퀄리티에 따라 선형적으로 빛의 변화하는 그런 현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방금은 내가 빛의 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내부 에너지나 혹은 엔탈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V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H라고 하면 H는 HF 더하기 X 곱하기 HFG 혹은 U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뭐 좀 생뚱맞은 것 같지만 포화 액체의 성질은 포화 액체로 혼자 있을 때나 내가 섞여 있을 때나 관계없이 포화 액체의 성질을 갖고 있고 포화 수증기도 마찬가지다라고 한 얘기가 요 식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화 혼합물 같은 경우에 포화 액체와 포화 수증기의 선형 조합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퀄리티라고 하는 것, 퀄리티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뭐 이걸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은 비체적이 변화하는 값 가지고 봤을 때 이 전체 VFG 분의 어떻게 되나요? H-HF 그러니까 H- 자, 요 식을 여기 가져와서 보면 어떻게 돼요? X는 H-HF를 내가 HFG로 하는 거잖아요. HFG라고 혹은 V도 마찬가지죠. V-VF의 VFG. 근데 VFG라는 게 VG 빼기 VF잖아요. 그게 요게 되게 되고요. 이거 분에 여기 보면 V 에버리지라는 게 여기 V고 빼기 VF 요만큼. 요거의 B가 X다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H든 뭐 U든 마찬가지죠. 다 여기 있었던 요식들 갖다가 이용해서 보면 H의 똑같은 B나 U의 똑같은 B도 X를 나타내게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그젬플 3.5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이그젬플 3.5가 뭔가 한번 가봅시다. 네, 지금 방금 봤는데요. 뭐라고 되냐면 80리터의 배슬이 4kg의 R134A를 이 R134A라는 게 뭐냐면은 냉매예요. 여러분들 뭐 자동차나 혹은 냉장고에 들어가는 냉매를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게 들어가 있는데 압력이 160kPa이었을 때 온도하고 퀄리티하고 그러니까 건도의 퀄리티가 그 다음에 지금 엔탈피가 얼마인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볼륨이 얼마인지 그 베이퍼의 볼륨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래요. 그러면 일단은 그 뭐부터 사실은 알아야 되냐면 내가 프레셔가 160kPa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R134A잖아요. 이 경우에 어느 테이블을 찾아야 되는지 한번 쭉 가봅시다. 가서 어디 봅시다. 여기 보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테이블 A-12번에 보시면은 Saturated Refrigerant Refrigerant 134A 얘가 그러니까 134A의 포화 증기선 포화 액체 혹은 포화 증기의 어떤 그 프로퍼티를 나타내는 그런 테이블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맨 처음에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 뭘 먼저 보면 좋으냐면은 프레셔가 160kPa이라 했으니까 160kPa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세츄레이션 템퍼레처가 마이너스 15.6도예요.
근데 얘가 실제로 현재 상변화 중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때 프레셔하고 뭘 구해보면 되느냐면 얘가 이제 내가 볼륨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킬로그램 그 매스가 나와 있으니까 볼륨 같은 경우에 그러면 내가 V를 갖다 구할 수가 있잖아요. N분의 V잖아요. 근데 V가 지금 리터로 되어 있는데 1000리터가 10에 1000리터가 1m 3승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80리터 나누기 1000m 3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4kg이 되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제가 컴퓨터를 한번 옆에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80 나누기 10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4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0.0이에요. 0.02 미터 3승 퍼 킬로그램인데 그러면은 여기 테이블 A-12에 160kPa에서 세츄레이션 템퍼러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세츄레이션 리퀴드가 나오는데 얘가 0.0007 미터 3승 퍼 킬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베이퍼 상태가 0.12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요 압력에서 주어져 있는 160kPa에서 VF 요 P에서는 얼마냐면 0.00074359고요. 얘가 미터 3승 퍼 킬로그램이고 그다음에 VG at 그 주어진 프레셔에서는 얼마냐면 0.12355 미터 3승 퍼 킬로그램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내가 프레셔는 이제 주어진 거잖아요. 160kPa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의 V가 요 사이에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상변화 중이란 얘기예요. 만일에 내가 이렇게 구한 이 V가 빛의 적이 얘보다 크거나 얘보다 작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상변화 전, 뭐 과열 증기라든지 아니면은 아포화 액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있으니까 얘는 비로소 뭐냐면 얘는 상변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V라는 놈이 요 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이렇기 때문에 얘가 뭐냐면 상변화 중, 얘가 세츄레이티드 상태다. 혹은 상변화 중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때는 압력하고 온도가 서로 종속적이잖아요. 그때 160kPa이라고 했으면 그때의 세츄레이션 템퍼러처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5.6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6도 이렇게 딱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를 구하래요. 퀄리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아까 보신 대로 우리 전 슬라이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봤잖아요. 뭐라고 봤냐면 여기 색깔을 바꿔서 이 식을 한번 보시죠. 그럼 뭐냐면 내가 X라고 하는 놈은 현재 V에다가 VF 그 다음 나누기 VFG만 있으면 내가 X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얼마냐 이 아래다 한번 해볼까요? X는 그러니까 보신 바와 같이 V가 지금 현재 얼마냐 하면 0.02고요. 그 다음에 VF가 얼마냐면 0.0007435. 그 다음에 VFG가 얼마냐면 그것도 사실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VFG는 그대로 0.12355 빼기 0.0007435. 요거 계산해 보면 0.02 빼기 0. 하나 둘 셋 7435 나누기 괄호 열고 0.12355 빼기 0.0007435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0.157 정도가 되네요. 요게 이제 건도가 되게 되겠죠. 그럼 건도, 자, 템퍼러처 나왔고 건도 나왔어요.
그러면 엔탈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마찬가지로 H는 HF 더하기 X 곱하기 건도 이제 나왔으니까 거기다 HFG를 갖다 구해야 되는데 그럼 각각 얘랑 얘가 얼마냐를 알면 되겠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테이블 A-12에서 그때 HF를 갖다가 읽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31.18이에요. 얘가 31.18. 물론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HFG는 얼마냐 하면 HFG가 얼마인가요? 209.96이에요. 물론 단위는 똑같겠죠. 킬로줄 퍼 킬로그램입니다. 둘 다. 그 다음에 퀄리티는 여기서 구했잖아요.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스몰 h가 나오고 거기에 매스가 4kg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한 h에다가 매스 곱해주면은 엔탈피 h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베이퍼 페이즈 볼륨 같은 경우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지금 보면 아까 건도를 이렇게 구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건도를 이렇게 구했는데 베이퍼 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스에다가 x를 갖다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 매스에 x를 곱하면은 0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m 가스 상태가 mg 혹은 mv가 어떻게 되냐면 0.157 곱하기 전체 매스 4kg 하면은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0.6 한 0.627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까 가스 베이퍼상은 베이퍼의 어떤 성질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액체상은 액체상 그 성질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그걸 이용해 주면은 요 mg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vg로 주게 되면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vg를 곱해 주면 그럼 얘가 라지 vg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스몰 vg가 얼마였냐면은 0.12355였어요. 이걸 갖다가 0.12355 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에다가 여기가 0.627 킬로그램이었으니까 이 두 개를 갖다 곱해주면 킬로그램 없어지고 0.12355를 곱해주면 약 0.077 미터 삼승 정도가 되게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과열증기에서의 스팀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물성치를 찾는 테이블입니다. 앞서는 어땠었냐 하면은 우리가 압력 압력하고 그 상변화 중 이제 세츄레이티드 상태였기 때문에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이 서로 커플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요 과열증기에서는 어떠냐면 다시 온도와 압력이 서로 커플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주어진 압력에 대해서 온도가 여러 개가 이렇게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압력이 변화해 가면서 그게 바뀌는 게 다 이제 보이죠. 압력이 변화할 때도 온도 하나가 아니라 온도 여러 개가 이제 대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압력 조건에 따라서 여기 안에 써져 있는 게 뭐냐면 내가 0.01 메가파스칼일 땐 45.81도에서 세츄레이션이 그러니까 포화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얘는 온도가 이거보다 다 높으니까 주어진 압력에서 포화 온도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얘는 과열증기 상태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0.1 메가파스칼 이게 대략적으로 우리 물 같은 경우에는 1기압 근처잖아요. 그때의 끓는 온도가 99.61도인데 자,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온도가 100도에서부터 뭔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여기는 맨 첫 번째 라인이 뭐냐면 이렇게 세츄레이션 됐을 때의 물성치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V, U, H, S를 다 나타내고 있고 얘는 당연히 포화 증기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놈들은 이제 과열 증기 상태일 때의 물성치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그 압력이 얼마였을 때 그때 온도가 얼마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V가 얼마인지 U가 얼마인지 H가 얼마인지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혹시나
내가 여기 보시면은 압력이 0.3메가파스칼이랑 압력이 0.4메가파스칼인데 내가 온도가 200도일 때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거 잘 나오나? 일단은 빨간색으로 자 바꿨고요. 자 보시면은 참 이게 교실에서 보이면 이런 건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죠. 자 여기 아이쿠 죄송합니다. 여기 200도에 관련된 게 요거하고 요거는 뭐냐면 요 위에는 요 위에 있는 놈들은 뭐냐면 0.3메가파스칼일 때의 물성치고요. 요거는 0.4메가파스칼일 때 물성치겠죠, 얘가. 자, 그러면 만일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0.35메가파스칼이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0.3일 때의 어떤 내가 뭐 U 값이든 뭐 H 값이든 내가 보고 싶은 그걸 읽고 0.4일 때 그놈을 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300도일 때, 300켈빈일 때, 400켈빈일 때,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의 뭘 할까요? 뭐 V 값을 한번 해볼까요? 얘는 0.7163이잖아요. 얘는 0.7163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 값이 얼마가 돼요? 0.53, 그럼 줄어드는 거구나, 거꾸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거 없나? 어디 봅시다. 47, H도, 다 줄어드네. 그러면 거꾸로 해야 되겠다. 자, 그 위에다 다시 그려볼게요. 이 온도에 따라서는 증가를 하는데, 압력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300, 킬로파스칼이, 그러니까 그게 0.3메가파스칼이죠. 300킬로파스칼이. 이제 메가파스칼로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얘가 0.4메가파스칼이에요. 0.4메가파스칼이고, 얘가 0.3메가파스칼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의 V 값이 0.7163이 되고요. 64가 되고 이쪽에서는 그 V 값이 0.5343이라고 합시다. 이거 다 V예요. 이건 V 값, 스몰 V 값. 이거는 다 프레셔예요. 요 X쪽은. 그럼 내가 이게 0.35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닮음꼴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혹은 얘가 1차식으로 이제 선형적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0.7564하고 0.5343 둘 뺀 게 얘가 델타 V가 되잖아요. 델타 V. 그 델타 V 곱하기 0.5를 한 다음에 음수가 되겠죠. 델타 V가. 거기다가 여기 0.75 0.7164를 갖다가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그게 여기 0.35 메가파스칼에서의 그 V 값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내가 온도가 200도하고 여기 200도하고 250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225도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그때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는 요렇게 삼각형이 이제 온도에 따라 이렇게 되게 되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200도고 여기가 250도인데 그때 여기 뭐 V 값이라든지 아니면 U 값이든지 뭐든 좋아요. 여기서의 V 값하고 여기서의 V 값 해가지고 델타 V가 있을 때고 요 중간이니까 절반 가는 거잖아요. 그럼 델타 V에 0.5를 갖다 곱한 다음에 여기서의 V 값을 더해주면은 그러면 225도에서의 그 빛의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자 봅시다. 뭐 이게 또 자주 나올 테니까 또 이제 나왔을 때 또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방금 보셨던 이제 과열증기 테이블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걸 다시 이제 좀 여기 설명해 놓은 게 여기는 슬라이드들이에요. 그 여기는 증기돔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임계 온도 이상에서는 이제 과열증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증기돔 오른쪽 혹은 임계점 위에 있는 놈들은 다 과열증기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와 압력은 서로 다시 이제 상호 독립적인 감성적인 성질이라고 얘기했었죠. 내가 상변화 중에서는 요 P하고 T가 서로 종속적이 되게 되는데 이 바깥에 나가면은 서로 이제 따로 움직이게 돼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도대체 슈퍼 히티드 베이퍼가 언제 있냐, 그러니까 과열 증기는 언제 됐느냐 하면 주어져 있는 온도에서 압력이 세츄레이션 그 프레셔보다 낮은 경우 그렇겠죠. 내가 주어진 온도가 있어요. 100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기압에 100도에서 끓잖아요. 근데 내가 현재 100도인데 1기압보다 낮아요. 그럼 이미 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봅시다.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압력에서 세츄레이션 템퍼러처보다 높은 경우, 내가 1기압이면 100도잖아요. 근데 102도야. 그러면 이미 과열 증기란 얘기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P 혹은 T에서의 주어져 있는 포화 증기의 VG보다 V가 더 크다. 포화 증기의 비체적보다 비체적이 더 큰 경우에는 그러면은 과열 증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져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가 주어져 있는 PT에서의 VG보다 더 큰 경우, 또 이걸 잘 이용하다 보면 어떠냐면, 그러면은 상변화 중인 건 어떠냐면, 요랬을 때 내가 U가 UF랑 UG 사이인 경우에는 상변화 중인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응용할 수도 있고요. VG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과열 증기가 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상변화 중이려고 그러면 내가 주어져 있는 PT에서 아까 보시면 어떤 경우가 하나 있었냐면은 비체적이 VF와 VG 사이더라. 혹은 여기 U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UF와 UG 사이의 U라 그러면 상변화 중이다. 이런 걸로 이제 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그젬플 3.6을 한번 또 같이 풀어볼게요. 이그젬플 3.6이 어떤 문제냐?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200kPa에 다시 가면 0.2MPa이죠. 그다음 300도씨인 경우에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먼저 어떻게 되냐면 A-5에 가보세요. 일단 A-5에 가보시면, 자, 테이블 A-5에 지금 200kPa이잖아요. 200kPa에 보면은 지금 온도가 120도예요. 근데 세츄레이션 템퍼러처가 120도인데 그거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는 과열증기라는 얘기가 되죠. 그 전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주어져 있는 압력에 세츄레이션 템퍼러처보다 지금 높은 상태잖아요. 120도인가 그랬는데 그보다 더 높은 상태니까 얘는 과열 증기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과열 증기라는 걸 이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뭘 구하라 그랬죠? 아이고. 뭘 구하라 했느냐? 예, 그랬을 때 인터널 에너지를 갖다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바로 이제 슈퍼히티드 테이블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슈퍼히티드 테이블이 아까 A-8이었나요? A-8에 가시면은 맨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렇죠. A-8이 아니라 A-6인가 보네요. 예, 6이면 200kPa니까 0.2MPa. 그때 이제 끓는 점이 120.21도라고 나오고요. 이게 그 테이블 A-6의 네 번째 정도 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현재 온도가 얼마나 그랬냐면 지금 300도라 그랬어요. 300도라 그랬으면은 그 0.2MPa의 왼쪽에 이제 온도가 300인 경우에 U를 보시면 얼마냐? 2808.8.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부 에너지는 2808.8, 얘가 kJ/kg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봅시다. A-3-6번을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괴롭네요. 그쵸.
예, 그렇게 해서 U를 구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3-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3-7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워터인데 프레셔가 0.5메가파스칼에 H가 2890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냐면 맨 먼저 뭐 먼저 가야 되냐면 A-5에 가셔야 돼요. A-5에 먼저 가셔서 A-5에 지금 500 킬로파스칼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HG를 한번 찾아봅시다. HG를 찾아보면은 얘가 2748이잖아요. 얘보다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앞서 우리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되나요? 내가 H가 주어져 있는 프레셔나 템퍼러처에서 HG보다 더 큰 경우에는 과열증기. 얘는 과열증기 상태이고요.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온도를 구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A-6에 500kPa에 지금 얘가 2890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쭉 찾아보면 자 200도에서 여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200도에서 A-6이에요. A-6에 500kPa 혹은 0.5 메가파스칼에서 200도에서의 이거 200도가 아니구나. 250 지금 뭘 구하고 있냐면은 요 사이에 있군요. 350도에서 한번 봅시다. 350도. 350도에서 보시면은 그때의 지금 H를 구하는 거구나. H를 중에서 구하는 거니까 2890이면 그게 맞네요. 200도에서네요. 200도 C에서 지금 H가 얼마냐? 28558이에요. 요게 H 값이에요. 얘가 T고 그 다음에 250도 C에서 296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있는 요 H는 요 둘 사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시고요. 자, 그럼 여기가 몇 도냐면은 200도예요. 여기가 250도예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가 얼마 2961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고요. 지금 여기 주어진 3-7에 주어져 있는 문제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어야 될 텐데 3-7 네, 퍼 킬로그램이네요. 여기 잘못되어 있네요. 킬로그램이니까 요렇고요. 얘가 지금 2855 55.8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제로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2890이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하는 양이 얼마냐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내가 변화율이 어떻게 되냐면 50분에 50도가 변화할 때 얼마만큼이나 변화하냐면은 2961 빼기 2855.8만큼 변화하잖아요. 요거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온도는 T-200만큼 뺀 거만큼 갖다가 변화했고 거기에 더하기 2855.8이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 2890이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서 시작해서 얘는 뭐냐면 온도에 따라서 얘 변하는 슬로프잖아요. 이 슬로프에다가 그러니까 얘가 y는 ax 플러스 b에서 b는 내가 시작하는 점이고요. 내가 슬로프가 a예요. 이 슬로프가 a이고 내가 이 변화하는 델타 x가 얼마냐면은 여기 t라 그러면 t-200만큼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만큼 하면 델타 y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델타 h만큼이 되고 얘가 h 여기 200도에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몇 도가 돼야지 2890이 나오냐를 갖다 구하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다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2890 빼기 2855.8 이고 여기 이게 넘어간 거고 얘가 다시 거꾸로 2961 빼기 2855.8에 곱하기 50이고 얘가 뭐가 되냐면 t-200이 되죠. 그러면은 요거부터 한번 계산해 보면 제가 엑셀로 계산을 해 볼게요. 걔는 50 곱하기 괄호 열고 2890 빼기 2855.8 괄호 닫고 나누기 2961 빼기 2855.8 이렇게 나눠주면 얘가 얼마나 16.21이 나오네요. 얘가 16.25 정도가 나오네. 그러면은 온도가 얼마냐면 216.25도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때의 온도를 구하라는 게 216.25도라는 걸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맞는지 한번 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3-7이죠. 3-7. 3-7에 보시면 예 맞네요. 216점 뭐 3도라고 나는데 뭐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물성치를 이용해서 내가 온도가 얼마인지를 알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개의 물성치가 주어지면 나머지 물성치가 정해진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상변화 중에는 PT는 안 되지만 뭐 PX든 TX든 TV든 PV든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그젠플을 이렇게 많이 풀어주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그래도 뭐 차근차근히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갑시다. 아이고. 어디 한 거지? 이제 오늘 공부했던 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뭐 오늘 뭐 크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그 테이블 물성치 표를 그 보는 방법, 테이블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은 얘가 그 상변화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결국에는 얘는 스테이트 파스츄레이트를 갖다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서로 독립적인 두 개의 그 뭔가요? 강성적 성질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용해서 내가 그 테이블을 갖다가 이걸 이용해서 이제 테이블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TV라든지 TV를 이용한다든지 PV를 이용한다든지 TX라든지 PX라든지 또 U T라든지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UX라든지 뭐 다 돼요. 뭐 이런 게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뭐냐? PT는 안 돼요. 얘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이제 종속적이기 때문에 안 되더라. 우리가 그 워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테이블 A-4나 A- 이제 5를 갖다 이용하게 되는데 내가 이게 내가 온도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4번을 프레셔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5번을 이용하는데 두 개가 같은 내용이더라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과열증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구하느냐. 과열증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PT건 뭐든 관계가 없어요. 뭐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이제 구할 수 있다. 그 두 개의 강성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테이블 뒤에 있는 A-6를 갖다가 A-6였나요? 그렇죠. A-6를 이용하게 되면은 내가 과열증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얘가 보면 이제는 온도와 압력이 전부 다 그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주어진 압력에 대해서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구하는지를 갖다가 고려해서 구할 수가 있고 내가 혹시
구할 수 없는 그 테이블에 없는 그런 압력이나 온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폴레이션을 이용을 하게 된다. 내삽을 이용을 해서 구한다라는 그 예를 보여드렸습니다.